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4월 7일 수요일 투표 날입니다. 조갑재 씨가 이 조갑재닷컴에 아주 리얼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머라는 난에다가 올렸는데 조갑재 씨가요. 조갑재닷컴에서 제가 이 글을 발췌를 했는데 원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권 사기단 아닌가, 딱 이런 제의 제목입니다. 조갑재 대기자의 지금 소위 말해서 글입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6.25 남침 전쟁을 내전이며 국제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소련 등 당시 공산권의 시각과 비슷했다는 겁니다. 남침을 내전으로 사기쳤다는 겁니다. 김일성의 전쟁 범죄를 물타기하는 사기수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25 남침이 어떻게 내전입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겁니까? 내전이란 뜻도 잘 모르고 혹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전은 한 정부 아래에서 정부군하고 예를 들면 반대한 지금 버마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을 막 살육하는 그 군부하고 거기 또 민병대 수준의 그 반군들하고 그 한 국가 안에서 내전이 일어날 경우에 한 체제 한 국가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를 내전이라는데 이건 내전도 아니죠. 6.25 남침은 김일성이가 게르 집단이 이렇게 밀려 들어온 거죠. 남침을 한 거죠. 침략을 한 거죠. 이건 내전이에요. 침략 전쟁이죠. 그걸 당연히 아는 걸로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이게 내전으로 한 건지. 그래서 조갑재 씨는 남침을 내전으로 사기친 것이라고 딱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김일성의 전쟁 범죄를 물타기하는 수법이라고, 사기 수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했습니다. 남쪽 대통령. 그럼 북쪽 대통령은 누굽니까? 남쪽 대통령이라 사칭하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하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인 양 축켜 세웠다. 이렇게 글을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어떻게 남쪽 대통령입니까? 헌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만드는 이 대한민국, 이것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갑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현충일 추념사에서 공산주의자이고 6.25 전범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에 속하는 것처럼 연설을 했습니다. 국군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김일성의 남침에 면죄부를 주면서 공산주의를 용인하는 생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의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김원봉이가 북한에서 가서 장관급까지 한 사람을 그 국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조갑재 대기자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군요. 네 번째, 조갑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 뿌리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도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건국절이 있는 북한 정권을 더 정통성이 있는 체제로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심이 생긴다고 조갑재는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있는데 건국된 적이 없다니 이 이상의 사기가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조갑재 기자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겠지 하는 거겠죠. 아니 우리의 건국을 왜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데 대통령이 모를까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다 알죠. 그걸 왜 모릅니까? 대한민국은 있는데 건국된 적이 없다니 그 이 이상의 사기는 있는가? 나는 있는데, 예? 나는 있는데 부모도 없고 생일도 없다는 사기 이상의 사기가 있다는 말인가? 이래도 사기 정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요? 조갑재 기자가요. 누구에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묻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다섯 번째,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누가요? 대통령 취임사에서요. 제가 볼 땐 이 말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취임할 때 했으니까 국민들이 혹 갚아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70% 지지율 나오고 막 할 때 아닙니까 그때. 예.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런 근사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지난 4년. 기회가 평등했습니까? 지난 4년. 결과가 정의로웠습니까? 지난 4년.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정반대 아닙니까? 청와대를 강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약속한 거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강화문으로 와서 소통하겠다고 국민하고 직접적으로 청와대를 강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약속. 네, 맞습니다. 이 약속을 안 지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청와대가 광화문 근방에 있지 않습니까? 근방 약속을 지킨 건 아니고 청와대는 또 별개거든. 동이 별개죠. 저기 산 아래 산자락 아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약속도 파기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진짜 검찰 개혁입니다라는 그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한 당부 임명장 주면서 그거 다 사기로 밝혀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그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누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 말을 잘 하십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그거는 그 사기라는 겁니다. 반역적이라는 겁니다. 이 조갑재 기자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사기는 반역적이라는 겁니다. 왜냐? 선거로 뽑혀가지고 41.2%인가 뭐 몇 퍼센트로 이렇게 등장한 정권인데 어떻게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사기를 치고 혁명적인 수법으로 헌정 질서를 공격한 행위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조갑재 기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권 사기단이란 얘기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갑재 기자의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교황청에서는 그런 바가 없다는 거, 방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누군가가 교황청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교황청은 거짓말하는 곳이 아니고 진실을 설파하는 곳이죠. 진리를 설파하는 곳이 바로 교황청이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 아닙니까? 이 교황이 방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 그 사기라는 얘기죠.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그 사기도 있다는 거죠.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핵화를 약속했다고들 했지 않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적어도 10개 정도 된다면서 이 조갑재 기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사기단으로 불러달라는 초대장이라고 이 조갑재 기자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나는 대로 한 10개를 이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네, 그걸 제가 대독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그 태양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는데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선거에
투표에 전부 참여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투표에 참여하지 마시고 양손이 있습니다. 적어도 2사람 모시고 가서 투표장에 가서 뭐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잘 헌법을 지켜주실 분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신하고 또 헌법을 수호할 사람인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투표장에 여하튼 나가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네. 네, 투표에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